너무 소름이에요. 저는 안 소름이에요. 너네 이거 개념 플러스 공통수학 1 앞에 3, 4차 방정식 여기에서 어려워하는 거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얘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게 3, 4차 방정식 프린트에서 67번 그 다음에 68번이랑 69번 같은 거 딸 테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만족을 하는 거라 그랬냐면 첫 번째 오메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첫 번째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맞나요?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다. 두 번째 얘를 좀 이항시키면 인수분해하면 요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허근은 얘는 실근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잖아. 오메가가 실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허근이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실수 1일 수는 없지. 그럼 오메가는 어떤 식을 만족을 하는 식이 허근이냐면 얘를 만족하는 식이다. 오메가라고 하는 건. 그럼 오메가 두 번째 오메가가 그럼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오메가가 여기 2차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메가가 한 근이면 오메가의 켤레복수수 허근끼리는 우리가 켤레근을 갖잖아. 그럼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의 켤레복수수도 요거의 근이네. 그럼 근각의 관계를 이용을 했을 때 두 근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복수수의 합은 여기서 몇이 돼야 돼? 근각의 관계 여기서 뭐야?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두 근의 합 시우야 이해돼 이거? 안 되는 것 같네.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거라고. 저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야 돼. 이해돼? 언제? 얘 세제곱이 1일 때 얘는 쉽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면 플러스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때 여기 플러스니까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해됐어? 두 번째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 요거의 한근이 오메가다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어야 돼. 이거는 같은 방법으로 이항시켰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를 만족하려면 허근은 얘를 이어 2차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허근이기 때문에 허수가 1일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에서 2번이 성립한다. 3번 두 근의 합. 얘도 마찬가지로 한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의 켤레복수수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몇이 돼야 돼 여기에서는? 지우야? 그렇지. 지호야. 두 근의 곱은? 그렇지. 곱 1인 거 똑같고 요 경우일 땐 요 경우일 땐 1 반대로 되는 거 합은 반대다 라는 거 좀 외워주세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조금 어느 정도는 외워줘야 돼. 이제 이해됐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67에서 x의 25제곱 오메가 진짜 7번 보면 오메가 25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은 얘 1번 첫 번째를 만족하는 거잖아. x제곱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제곱인지 확인해야죠. 왜냐면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 2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8번 들어가고 곱하기 오메가 하나 남은 거 아니야? 3, 8에 24니까 24에다가 1만 더해주면 25 되는 거잖아. 맞니? 더하기 2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6번 들어가고 오메가 제곱 2개 남는 거 아니야? 3, 6, 18 더하기 2니까. 그럼 얘가 1이고 1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남는 거네. 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번을 만족하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이거 이항시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따라서 67번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돼, 지호야? 되는 거 맞니? 지호 한번 해보자. 60 몇 번이냐면 68번 똑같은 거니까 오메가 50제곱 더하기 오메가 40제곱 더하기 1 찾아야 된대. 그럼 이거 차수 낮춰줘야 되지 일단. 오메가 세제곱에 몇 제곱 몇 번 들어가? 16번, 16번 들어가지.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거 48이니까. 더하기 얘는 오메가 3에 13번 들어가고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39 더하기 1 해야지 40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라고? 지우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이 값은 뭐가 돼? 오메가? 이 값은 뭐가 되냐고. 어떻게 정리돼? 얘는? 얘는 값이 몇이야? 이 값은 몇이야?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지. 됐나요? 이해되니? 그 다음 69번. 쓰는 거 아니고 다시 풀어봐야 돼. 오메가 69번 보세요. 이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성립하는 거네. 그럼 얘 바로 나와야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복수 합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는 1. 이렇게 나와야지. 4개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4 오메가 더하기 4 오메가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3 오메가 켤레복소수는 좀 바꿔. 식을 정리해보자. 이게 4로 묶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복소수 더하기 이거는 얘가 1이니까 이거 3이잖아. 이 값도 1이지. 이렇게 나와야지. 됐어? 공식만 이것만 식만 외우면 돼.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거기 70번이랑 71번 72번 같은 거 72번은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건 다른 모양인데요. 근데 이거 이항만 시키면 x 세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는 한 허근이라 그랬잖아. 그럼 1번 뭐 나와야 돼?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은 0 만족해야 되는 거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곱하기는 1 네 가지 바로 나와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세제곱이 1일 때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72번이요. 72번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해서 점점 오메가 6제곱까지 쓰고 점점점 해서 오메가 500제곱이래. 이거 얘 몇이야? 1. 그럼 얘는 오메가 순서 좀 바꾸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아니야? 이 값 몇이에요? 0이잖아. 이거 3개씩 그럼 0 되는 거지. 3개씩 얘도 그럼 0 되는 거지. 왜냐면 이 값도 얘도 얘 좀 바꾸면 차수를 바꾸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아니라 오메가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값도 0이잖아 그러면. 그럼 3개씩 묶었을 때 0이 되는 거네? 그럼 총 몇 개? 얘가 500개까지 있잖아. 맞니? 그럼 500 묶으면 500개의 항을 3개씩 묶으면 166개가 나오고 항이 몇 개가 나와? 몇 개 남아? 2개 남는 거잖아. 그러면 3개씩 166개는 어차피 3개 더한 게 0이니까 166항까지는 다 0일 거고 몇 개 남는 거라고? 2개. 뭐가 남나? 오메가에 499 더하기 오메가에 500 이렇게 남는 거라고. 2개, 뒤에 마지막에 2개가. 그런데 얘는 어쨌든 이걸 순서를 계속 따라갈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499는 우리 순서를 물론 바꿔서 아니 세제곱을 나눠 갖고 생각해도 되지만 오메가 제곱 1 이게 순서잖아. 그럼 얘가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 세제곱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 왜냐면 이거 이항시키면 됐지. 이런 식으로 성질 이용해 주시면 된다. 그럼 73번도 마찬가지야. 73, 74, 75 같은 것도 다 이 오메가 성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73번은 조금 다른 게 얘는 뭐야? 73번은
3차방정식 x 세제곱은 8에 허그는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x제곱이 1일 때라고 해본 말은 그냥 외워놓은, 이거는 1일 때 외워놓은 식이니까 얘는 다시 좀 생각 다시 써줘야 돼. 첫 번째는 얘 한 허근을 x는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세제곱은 이때 1이 아니라 몇이 돼야 돼 이때는? 8이 돼야지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두 번째 거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할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는 실근 2일 수는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겠다. 그럼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다라는 걸 만족을 하겠지 오메가가. 그럼 오메가가 만족하면 오메가 켤레복소수도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2.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복소수의 곱은 두근의 곱은 4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거까지를 외우는 건 아니고 요거를 외우는 건 아니고 얘는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이게 1, 2, 3, 4 이 식이 어떻게 나왔더라를 과정을 이용을 해서 바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형님 이해되니? 요거 가지고 첫 번째 73번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5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분의 24 요거를 좀 바꿔줘. 이거 몇이야? 그렇지. 얘 오메가 세제곱 1이여 하면 안 되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8을 만족하는 한 혹은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값이 몇이 된다? 8 더하기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을 바꿔봐. 오메가 제곱을 여기서 오메가 제곱 뭐 나왔어? 여기서 요거 2번에서 뾰로롱 나왔을 때 오메가 제곱은 그렇죠.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잖아. 이해되니?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그러면은 10 오메가 플러스 20 더하기 4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냥 5만 곱한 거. 맞아요. 아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 8 더하기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오메가 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몇일까? 얘 계산하면은 오메가 제곱 세제곱 어디 갔어? 8이고 1 오메가 제곱 잠깐만 2 4 맞는데? 뭐가 잘못됐어?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몇입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6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2? 이렇게 나오나? 아니 6, 4 이렇게 나오네? 나 뭐 잘못했어. 오메가 세제곱은 3 오메가 세제곱이 8 5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분의 24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쪼개지 말고 뭐라고? 오메가를 오메가 붙인 다음에 오메가랑 5 오메가랑 4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을 8로 바꾸니까 네. 5 오메가 제곱이랑 4 오메가랑 이걸 바꾸면은 얘를 8 그래서 오메가 제곱으로 만들자고. 그래. 어차피 오메가 제곱으로 만들던 오메가로 만들던 얘가 8이니까 4 오메가 더하기 8 더하기 5 오메가 제곱으로 만들면 얘를 여기 모양 봐봐. 여기에서 오메가 2 오메가 더하기 4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맞니? 그럼 여기는 4 오메가 더하기 8이니까 여기 양변에 2 곱하면 되겠다. 2 곱하면은 4 오메가 더하기 8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5 오메가 제곱 분의 24는 3 오메가 제곱 분의 24?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몇? 8? 답 있어? 없는데? 그럼 8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약분 맞네. 미안해. 여기서 오메가 한번 곱해봐. 이렇게. 그럼 오메가 세제곱분의 8 오메가잖아. 맞니? 그럼 얘가 몇이야? 8. 그러면 오메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해됐어? 밑에 거 74번. 74번은 오메가가 지금 요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지금 얘를 오메가가 어떤 값으로 직접 나와줬어. 허수의 근으로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이거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74번이요. 얘는 오메가를 2분의 1 루트 3i라고 했을 때 얘를 좀 식을 이거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얘가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식을 좀 찾아야 돼. 2차식 또는 3차식을 찾아야 돼. 양변이 2 곱해보자. 2 곱하면은 이 오메가는 1 루트 3i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맞나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 이항시켜볼게. 1을 그러면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 양면의 제곱을 해서 오메가에 대한 2차식을 찾아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얘가 오메가가 이거면 오메가 켈레복소스는 구할 수 있잖아. 켈레복소스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야? 1이지. 두 근의 합 더하면 2분의 2가 되잖아. 두 개 더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켈레복수 더하면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켈레복수 곱하면 얘는 곱하면 1이잖아요. 왜냐면 4분의 합차니까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4분의 4가 돼서 1이 된단 말이지. 아, 그러면 이거 더한 게 1이고 얘도 1이래. 그러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만족하냐? x가 오메가일 때 x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오메가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을 만족을 하는 거고.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이거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을 만족을 해서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거꾸로 오메가 값이 주어져도 합이랑 곱을 가지고 얘가 어떤 2차식을 만족하고 어떤 3차식을 만족하는지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그동안은 지금 이게 얘를 만족한다 라고 해서 얘를 만족하는 걸 가지고 오메가의 성질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얘네가 주어질 때 얘는 어떤 걸 만족하는 거야? 어떤 식을 만족하는 거니? 라고 오메가 값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돼. 된 거 맞니?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74번이 얘를 만족하는 거 우리가 알아냈잖아. 74번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오메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면 오메가의 켈레복소수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켈레복소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오메가랑 오메가 합한 게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곱한 것도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그럼 얘를 어떤 걸 만족하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것도 만족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이해됐어? 얘가 만족하는 건 얘잖아. 됐지?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제곱을 값을 구해 보시래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렇지. 요거 이항시키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지? 그럼 얘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잖아. 그러면 얘는 요거 1 더하기 이거 남으시면 이항시키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면서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가 되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요거 조금 더 간단하게 해갖고 오메가로 통분을 해서 구하시던 이해해서 오메가 어떻게 구해? 이 오메가로 통분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지. 되나요? 가지고 한 번 더 간단하게 풀어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거 75번, 76은 다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7번 했어?
74번에서 얻은 식이 뭐야? 오메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면 오메가 켈레복 수준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해야지. 그럼 두근의 합? 곱? 곱해봐. 곱 어떻게 해? 이? 어떻게 2가 되니?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2니까 4분의 1가 될 거고요. 합차잖아. 합차 곱하면 뭐예요?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개했어? 뭐 이해돼? 그럼 4분의 1 3 루트 3이면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이게 2야? 그래. 그럼 얘 값이 몇이다? 1이다. 아하, 그럼 얘는 어떤 식 만족하는 거야? 합이 1이고 곱이 1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합이 1이고 곱이 1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잖아. 얘가 오메가가 만족하는 거니까 오메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오메가 제곱 얘지. 이해되니? 얘를 가지고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을 찾으래요. 그럼 이거는 이거 이항시키면 몇입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있지? 그럼 얘 오메가 제곱 분의 1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요거 다시 쓰면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싫어.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은 요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얘기해서 오메가 제곱분의 1이고요. 이해돼? 안 되는 거 같은데? 이항시켜서 그냥 대입한 건데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면은 얘 이항시키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1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넣은 거야. 아, 오메가구나 여기가. 미안해. 이렇게구나. 됐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건 지금 문제수 구하라는 식이고. 이해되는 거 맞아 언니? 확실해요? 너 지금 별로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얘를 가지고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찾았고 그게 오메가를 만족하니까 오메가 대입한 식이 만족한다 라는 거 이항만 시킨 건데 얘만 이항 시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더하기 얘는 아까 네가 오메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 나누면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요걸 좀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찾을 거야. 얘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땡땡 없어지지. 그럼 좌변에는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오메가 분의 1이 뭐라고?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라고. 그럼 이번 식은 다시 또 어떻게 바뀌어져?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오메가네 이건 몇이야? 1. 이해됐어?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해? 이번만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해봐. 73번 올라있어. 73번? 근데 이거 연습 많이 해야겠다. 오메가 세제곱은 8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돼? 네. 이항시켜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오메가 더하기 4는 0 이거까지 이해돼? 얘를 성립해야지. 왜냐면 x 세제곱은 8이니까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0이니까 오메가는 얘를 만족할 거 아니야. 허근이니까. 했잖아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오메가에서 만족하는 거 1번식은 오메가 세제곱은 8이다. 2번식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다. 3번 얘 근 오메가 그 오메가 켤레 복소수라고 하면 두근의 합 몇이야? 마이너스 4번 오메가랑 켤레 복소수 곱은 4. 둘 가지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니?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5 오메가 제곱 더하기 4 오메가 분의 24. 얘 몇이다? 8이요. 그럼 이는 8 더하기 4 오메가 더하기 5 오메가 제곱분의 2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거 값 좀 찾을 거야. 여기에서. 왜 4오면 아니야? 순서만 바꿔 쓴 건데. 아, 이거 찾을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2 오메가 더하기 4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준 값이야? 2배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5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지 분자가. 네. 그러면 얘는 3 오메가 제곱 분의 8이네. 아니 24네. 그럼 약분하면은 오메가 제곱 분의 8이네. 여기다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분의 8 오메가지. 얘가 몇이야? 8이요. 그럼 8분의 8 오메가 해서 값이 뭐가 나온다? 오메가만 나온다.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눴을 때 비동원 방향 바뀐다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23쪽에 그 앞쪽에 22쪽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한번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9번 다시 한번 볼까? 49번 A가 B보다 작고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기억 A분의 1은 A 제곱이다. 그럼 이거 확인하려면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 A를 곱하면 되는데 양변에 A 곱할 때 부등호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A 곱하면 부등호방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A분의 1 A 제곱 곱하기 A 양변에 A를 곱했어. 그럼 부등호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얘가 음수이니까. 그러면 얘는 1이고요. 얘는 A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A 세제곱은 음수를 3번 곱한 거니까 얘는 음수란 말이야. 그 음수는 1보다 작다. 이거 성립하는 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기하은 맞는 말이다. 니은은요? 니은은 A 제곱이랑 B 제곱. A 제곱이 이게 더 절대값이 크잖아. 음수에서 둘 다 같은 음수고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A 제곱한 게 더 클 예정이다. 클 것이다. 그러면 얘도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게 항상 맞진 않아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서 B보다 클 때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게 항상 맞냐 아니냐 확인을 하면은 얘가 둘 다 양수일 때는 확 맞아. 그렇지만 양수인 게 아니라 그냥 A, B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제곱한 게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냐면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A가 1일 수도 있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
a가 1보다 크긴 큰데 제곱했을 때는 얘가 1이고 a b제곱은 9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a랑 b의 부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을 때만 좀 성립하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성립하지 않은 a랑 b의 부호가 알 수 없고 두 개의 부호의 대소관계만 안다면은 제곱한 관계의 크기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니은에선 두 번째에서 우리가 부호를 둘 다 음수인 거 알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애니까 부등호의 절대값이 더 클 거 아니야. 절대값 더 큰 애가 제곱했을 때 훨씬 더 크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은 이것도 양변에 뭐 곱해주면 되겠어? a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금 바뀌겠죠? a 곱하면 a가 부등호 바뀌고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랑 b의 대소관계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1번이랑 50번도 한번 똑같이 해보시고요. 52번 같은 것도 이제 우리 1차 부등식에서 나눴을 때 a x-3이 x-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해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개를 한 다음에 전개해서 분배해서 ax-3a가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항시켜서 ax-x는 3a-1보다 크거나 같다. x로 묶으면 이제 a-1x가 3a-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양변에다가 a-1을 나눠야 되지.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 보니까 해를 보니까 나눠서 a-1분의 3a-1 이렇게 바꿨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 말은 뭘 할 수 있어? a-1로 나눴을 때 a-1이 음수다라는 거 알아야지. 이해돼? 왜 1보다 작은지 알겠어? 아니 왜 0보다 작은지 알겠어? 부등호 방향이 바뀐 모양이잖아 해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얘 a-1로 나눴을 때 부등호가 이 부호가 음수라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이 값이 뭐여야 돼? -4라는 해랑 똑같아야지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됐니? 이해되니? 네. 그럼 이거 양변에 a-1 곱하면 3a-1은 -4a 플러스 4고요. 7a는 5, 그래서 a는 7분의 5다라는 거 알 수 있다. 됐니? 밑에 거 53, 54, 55번도 똑같은 건데 이제 55번 같은 경우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a 제곱 x 더하기 a 1 더하기 2ax가 x값이 해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제 해가 모든 수거나 해가 없거나 라고 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도 그럼 어쨌든 x에 대한 해니까 x끼리 묶어줘야 돼. x끼리 이항시키면 이항시켜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a로 묶으면 a 곱하기 a-2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가 해가 모든 수가 되거나 해가 없을 조건은 일단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된다. 0 곱하기 x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우리 항등식처럼. 그럼 얘 0으로 만들게 하는 a값이 두 개가 있지. a값이 첫 번째 뭐일 때? a가 0이거나 두 번째는 a가 몇일 때? 2일 때 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0일 때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어쨌든 0 곱하기 x라고 해서 0 곱하기 x에서 0이 될 거고 x에 0 대입해놓으면은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우변이. 그 다음 부등호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네. x값에 어떤 값이 대입하던 간에 얘 좌변은 항상 0이지. 0은 1보다 항상 작잖아. 이거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a가 0이면은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럼 얘는 해가 어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해가. 그렇지.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2일 때 집어넣어볼게. 2일 때 집어넣으면 얘도 0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좌변. 2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근데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대로. 맞니? 그럼 얘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맞아요? 성립하는 식이야? 안 하지. 성립 안 하지.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x값 존재하지 않아. 얘를 만족하는, 얘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지. 항상 그냥 0이잖아. 항상 x값이 어떤 값을 대입하든 간에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니까 얘는 x가 어떤 값이든 간에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걸 성립하는 해가 없기 때문에 얘가 해가 없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a가 0일 때랑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이 개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따라서 a가 0일 때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x가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a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좌변이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없는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얘를 성립하게 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가 없다라고 하는 a값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그냥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값은 몇이다? 2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거 한번 연습해보자. 자, 56번 시작. 뒤에 넘어가서 56번 해보세요. 정리해보면 이항시켜볼까? 그러면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a 제곱 x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도 a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이거 해가 없으려면 일단 x의 개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누구 있어? 1번 a가 0일 수도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a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0일 때 한번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0x가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 우변은 0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는 거네. 0은 x보다 크다. 이거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아니면 안 하는 부등식이야?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이지. 0은 1보다 크지 않잖아. 맞지? 그럼 이걸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던 간에 1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어때? 해가 없다. 왜 0이 이거 0이잖아. 이렇게 대입하면 0이잖아. 이거 해가 없잖아. 이거 만족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좌변 0이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0. 얘는 성립할까 안 할까? 그렇지. 얘도 안 하지. 왜? 이거 0은 0보다 커 작아? 같아야 되잖아.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해가 있어 없어? 얘도 해가 없다. 그럼 얘가 해가 없게 하는 거 A값 둘 다네. A가 0일 때도 해가 없고 1일 때도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는 거 맞아? 요것만 보고 야 해가 없네 0 이것만 찾으면 안 되고 1일 때도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네, 밑에 거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우리 이제 2차부터 연립부등식 볼 거예요. 넘어가시면 연립부등식 보자. 오늘 2차 부등식 할 수 있겠는데?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등식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이 이렇게 붙어있는 연립되어 있는 식을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C는 B보다 크다. 뭐 C는 D보다 크다. 해서 얘랑 1번, 2번 두 개 이상의 식을 이렇게 붙여넣어서 묶어놓은 것을 연립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1번식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2번식도 만족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x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범위로 나오잖아 보통. 범위로 나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니? 1차 부등식 그래서 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번 보시면 60번에서 그냥 1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3x-2가 x-2보다 작거나 같고 x 더하기 2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연립부등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1번식을 만족하는 해랑 2번식을 만족하는 해를 각각 구해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1번 부등식 찾아보자. 이거 이항시키면 3x-6은 x-2 그럼 2x는 4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고 맞나요? 두 번째 식의 해는 이거 이항시키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지?
1차 부등식 푸는 거 알겠지?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1번이랑 2번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어떻게 수직선 그려서. 수직선 그리세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2 색칠하고 등호 붙어 있는 거니까 수직선 그릴 때 작거나 같다 하면 요렇게 왼쪽에서 요게 만족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1번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색칠 안 하네. 그치? 그럼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가 공통범위잖아. 공통범위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고 2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해돼? 안 되는데 누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해돼요? 되는 거 맞아? 된 거 맞니? 안 된 거 같은데? 하나 더. 누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아닌가? 잘못 들었어 내가? 누가 자꾸 답을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63 3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3이고 x 마이너스 1이 2x다. 얘를 연립한 부등식 요거 x값 찾으세요.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15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는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옆면에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지.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헷갈린다고 보다는 너네가 실수하면 안 돼. 여기에서 마이너스 곱할 때.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지. 찾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공통범위가 어디에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잖아. 노란색 부분이. 그럼 따라서 해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1번이랑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다.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이다. 됐지? 1차 부등식 어렵지 않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이야. 26 중에 64번 같은 거 볼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 얘들아 중학생 때 A는 B는 C다 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연립했냐면 여기 1번식, 2번식 이렇게 해서 A는 B다, 그 다음 B는 C다 이렇게 좀 쪼개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었지. 또는 그냥 어떻게 풀 수 있어? A는 C다, 그 다음 B는 C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맞니? 또는 뭐 B는 C다, 뭐 B는 A는 B다, 그 다음 A는 C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등호, 연립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등호를 사용한 방정식에서는 이런 세 개의 식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모양에서는 아무거나 두 개씩 골라갖고 연립 방정식 풀으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연립 부등식은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얘도 어쨌든 큰 방향은 두 개를 쪼개서 갖고 와야 돼. 어떻게? 근데 걔는 정해져 있어.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쪼개야 돼. 어떻게? A는 B보다 1번식 이렇게 A는 B보다 작다가 1번식 2번식은 B는 C보다 작다가 2번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A는 B보다 작고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이렇게 찾아야 돼. 무조건. 선생님 왜요? 왜 A는 C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라고 해도 맞는 부등식이긴 하잖아요. 대소관계가 맞긴 맞잖아요. 맞긴 맞지. 그렇지만 이렇게 연립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무시하고 있는 거냐면 A랑 B 사이의 대소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A가 B보단 작아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은 A랑 B가 어떤 값이 더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아예 무시하고 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럼 얘는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해를 구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되니? 부등식에서는 대소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은 식은 맞긴 맞아. A가 C보다 작은 거 맞고 B가 C보다 작은 건 맞는데 이렇게만 풀면은 A가 B보다 작은지 큰지를 무시하고 푸는 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세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려면 1번식 그리고 2번식 이렇게 반드시 쪼개줘야 된다. 부등식에서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거기 60 몇 번이니? 64번을 풀어보자. 1번식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64번. 5x 더하기 3은 x 더하기 19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3x 더하기 13. 요 일반식 어디 찾아야 돼? 1번식 요렇게가 1번식이지? 그러면서 5x 더하기 3은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19. 그럼 너네 제발 부등호 똑같이 그대로 정신 차리고 써야 돼. 얘는 그러면 x 더하기 19는 작다. 3x 더하기 13보다. 제발 옮겼을 때 똑같이 정신 차리고. 그럼 이거는 뭐야? 1차 부등식 모양이잖아. 얘를 만족하는 거 찾으면 이항시키면 4x는 1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식의 해.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수직선에 그렸을 때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봐봐. 4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얘는 3보다는 어때야 돼? 3보다는 커요. 그럼 부등호에서 공통범위 어디야? 뿅뿅뿅뿅 여기지. 뭐라고 써야 돼? 해는 그래서 해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근데 너네 하나 더. 너네 만약 이런 거 볼 수 있어? 부등식이 만약에 얘가 3보다 작고 또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얘 공통범위 찾으래. 그럼 어디가 공통범위야? 요거 자체가 공통범위지. 맞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해를? 응? 어이? 해가 얘 자체가 이거 자체가 공통범위잖아. 공통범위가 몇 부터야?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전체가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만 3보다 공통범위를 생각해서 겹쳐져 있는 범위. 공통범위 누구일까? 0보다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다. 크다.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이게 공통범위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안 된 것 같은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 모양을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좀 요것도 특수한 해가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를 구했는데 해가 하나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이거 1번 해고 이거 2번 해야.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내가 연립부등식에서 1번식의 해가 뭐 x가 3보다 작다. 근데 2번식의 해는 x가 뭐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수직선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1번이랑 2번이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식을 보니까 그림을 수직선에 그려보니까 해를 표시하니까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하나 더. 만약에 1번 해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자, 3을 기준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고 2번 해는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왔어. 공통범위 찾아야 돼. 공통범위가 뭘까? 그렇지. 딱 어디에서만 겹쳐? 딱 3 하나에서만 만나잖아. 딱 3 하나에서만 겹치잖아. 그럼 얘는 부등식이지만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x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3일 때만 둘 다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야. 요런 경우에는 해가 딱 하나로 나오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부등식은. 그치? 그렇지만 1번이랑 2번식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얘가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다. 일어나. 뒤로 가. 아니요. 찔렸어? 눈 그렇게 무섭게 뜨지 말라 그랬지 내가. 잘라면 자고 눈을 그렇게 희번득 뜨고 있으면은 무서워 내가. 정신 차려. 흰자로 보지 마 나를. 잠을 참으려는 건 알겠는데 일어서서 잠을 깨세요. 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을 편집으로 풀어볼까? 71번
이런 거 너한테 당황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그럼 얘는 공통 범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70번을 풀까? 71번 너무 쉬우니까 70번 이거는 세 개의 식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1번식 얘가 1번식 2번식으로 나눠서 쪼개줘야 되는 거고 쪼개봅시다. 쪼개면 2x 더하기 11은 2분의 7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얘는 2번식은 2분의 7 마이너스 5x는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괄호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거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 곱해. 그러면 4x 더하기 22는 7 마이너스 5x고요. 이항시키면 9x는 작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몇보다?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두 번째, 이 1번씩 찾았고 맞나요? 두 번째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양변에 이거 곱하면 7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는 뭐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네. 맞나요? 미안 플러스 5 x는 부동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똑같이 나왔지. 근데 잘 봐봐. 얘는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야. 포함해 안 해? 마이너스 3분의 5 안 하지.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야. 얘는 포함하지. 공통 범위. 그렇지. 그럼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얘는 해가 없다. 선생님 같은데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가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부등호를 잘 봐야 된다고. 이해되지?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뿅 이렇게 돼 있으면 해는 뭐라고 해줘야 돼? 그렇지. 이해되니 유범아? 넘어가서 74번. 이거 봐봐. 74번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4래. 선생님 부등식 해가 어떻게 4가 나와요? 하는 경우 방금 했잖아. 해가 딱 하나 나오는 경우 딱 거기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몇 번이냐면 74번 방금 한 거잖아. 해가 딱 이렇게 x 더하기 a랑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p는 3x인데 요거 해가 x는 4래. 선생님 부등식인데 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방금 했잖아.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치? 그럼 얘는 모양을 일단 풀 수 있는 거 찾아봐. 이거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1번식 정리 먼저 해보자. 1번식 정리하면 이항시키면 2x는 a 플러스 2 그럼 x는 2분의 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식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부동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해가 딱 x는 4라고 하는 게 나오려면 그래프가 봤을 때 4보다 하나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딱 만나는 애만 해가 x는 4를 만족하는 애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유범아 이해돼? 안 됐는데? 딱 보면 알아. 눈알을 보면 알아. 진실의 눈알인지 거짓의 눈인지 알아. 4가 나오려면 x는 4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려면 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해가 하나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에선 해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와야지 4에서만 공통범위 생겨갖고 x는 4라고 하는 게 해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4요. 예? 그럼 A값 B값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호 이해되니? 된 거 맞아? 확실해? 아니지? 됐어요? 해가 9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밑에 거 다음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77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8번 해를 가질 때 이제 해를 가질 때랑 해를 가지지 않을 때 그럼 해를 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잖아. 공통범위 있다 없다? 없다. 공통범위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해를 가질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공통범위 말 그대로 반대로 공통범위 존재하면 되지. 어떻게? 10-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와 6x-5가 2x 더하기 7이 해를 가질 때 해가 존재할 때야. 해가 존재할 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미지수가 있던 없던 어쨌든 x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좀 해줘. 1번 정리하자. 1번 마이너스 x는 a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바뀌면서 요렇게 되겠다. 첫 번째 식. 맞죠? 두 번째 이항시키면 4x는 11이 아니라 1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해를 그려보자. 우리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얘잖아.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그럼 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으면 공통범위 생겨 안 생겨? 그럼 해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건데 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아니 a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서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공통범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소관계가 보이네. 얘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2 이해되니? 그럼 얘는 3보다 어때야 된다? 저 가야지. 그 다음에 얘 포함하지. 동그라미 색칠하지. 얘 색칠하지. 그럼 얘네들이 같아도 딱 같아도 같으면 어떤 모양이야?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였는데 x는 3이라는 해를 가졌잖아. 맞지? 가졌지. 그러면 얘는 같아도 되긴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식이 그러면 a 마이너스 a 해를 가질 조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 3보다 작고 얘 둘 다 이 값을 포함하는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 같아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a의 범위 마이너스 a는 이거 다시 풀어주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이 부등식에서의 해가 존재할 a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마 지금 이거 정리해봐. 시작. 78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78번. 지호했니? 했으면 이때 걸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호야 할 거를 시켜야지만 하니. 그 다음에 84번 봅시다. 이제 요거에서는 요런 게 이제 너네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를 일단 아까 것처럼 구하면 돼. 해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마찬가지처럼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게. 마찬가지 이거 지금 세 개의 부등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번식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2번식으로 연립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 얘는 x가 a 더하기 4 바로는 이항시켜서 구했어. 나 이거 마저 구하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식의 해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럼 x가 a 더하기 4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건데 요거 안에 있는 얘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6개래. 그럼 6개가 되도록 만져주면 돼. 어떻게? 일단 그래프에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려봐. 수기선에 그릴 수 있는 거.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해가 어쨌든 존재해야 되는 거냐. 6개가 있다는 거 해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가 a 더하기 4가 여기 있어서 얘보다 작다라는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해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개수가 몇 개라고? 6개. 그럼 누구까지인지 생각해보면 돼. 얘 3 요거 포함하는 애지. 맞지? 3 4 5 4개 5개 8개 6개 됐지? 6개 세워뒀지? 더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럼 누군? 8까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네. 요 범위 안에. 9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래야지 3부터 8까지 6개가 포함되는 거고 9는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대소관계 나와 있지 않아? 그럼 A 더하기 4가 누구랑 누구에 낑겨 있어? 8이랑 9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는 거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그럼 봐봐. 얘는 잘 생각, 여기서 저기 너네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 아까 동그라미 등호 붙이냐 안 붙이냐 확인하는 건데, 얘 봐봐. 얘는 A 더하기 4보다 작다잖아. 이 경계값은 이 값을 포함하지 않지. 맞아? 3보다 작다면 3을 포함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8은 포함해야 돼. 9는 포함하면 안 돼. 그럼 얘 동그라미 누구랑 같을 수 있어? 8이랑 같으면 8보다 작다가 되니까 8 포함해 안 해? 안 하잖아. 근데 8 포함해야 되잖아. 6개까지 하려면. 맞아? 누구랑 같아야 돼? 9랑 같아야지. 여기 등호 여기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된 거 맞아, 지우야? 근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4는 그럼 A 더하기 4니까 A 구하려면 양변에 4 빼면 되지? 4 빼면은 4보다 크고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A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등호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이거 색칠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 경계값을 포함하지. 그럼 누구 포함해야 돼? 누구까지 포함해야 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A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해가. 그럼 일단 A 더하기 4가 6개, 여기 안엔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8과 9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등호 어디에 붙어주는지 생각해줘야 된다고. 누구를 포함해줘야 돼? 누구까지 포함해줘야 돼? 8까지 포함해주면 8이랑 같아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 같아도 되지. 왜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작거나 같다면 이 경계값을 얘를 포함하는 애잖아, 이 범위가. 그럼 누구랑 같아도 돼? 8이랑 같아도 되는 거지,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3 이해됐어? 9랑 같으면은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리니까 9까지 포함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6개가 아니고 7개지, 정수의 개수가. 그럼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랑 같아도 되는지를 요게 헷갈려. 너네가 6개 되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거든? 숫자 세면 되잖아. 응? 근데 누구랑 경계값이 어떤 거랑 같아도 되는지 이건 감을 좀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8 포함해야 되잖아. 정수가 6개잖아. 정수의 개수가. 3, 4, 5, 6, 7, 8까지가 6개잖아. 9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9, 8까지만 들어가고 9는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8보다 어떻니? 어떻니? 네. 이해돼? 하나 더 해보자. 85번. 85번 바로 쪼개면 2분의 x-a보다 0.9x-1.3이 크고 그 다음에 0.9x-1.3이 2.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쪼갰어. 그 3개 붙여져 있는 거. 그 다음 정리 좀 하면 양변에 10 곱하면 얘는 5x-5a는 9x-13 그러면 4x는 크다. 13-5a보다. 그럼 x는 4분의 13-5a보다 크다라고 첫 번째 식 나올 거고. 두 번째 양변에 10 곱하면 9x-13은 23, 9x는 36, x는 4보다 작다. 맞지? 자, 수직선 그린다. 수직선 그린데 잘 봐. 4보다 작다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만족하는 정수가 4개래. 그럼 어쨌든 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걸 둘 다 만족하는 정수가 4개면 4개 딱 서. 4, 3, 2, 1 까자면 이거는 몇 개야 그러면? 3개지. 왜 이거 안 포함 안 하잖아. 누구까지 들어가야 돼? 0까지 들어가고 얘가 요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4분의 13-5a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0까지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듣고 있니 지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대소관계 첫 번째 4분의 13-5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네. 하나 더. 이제 등호 어디다 붙일지 생각해줘야 돼. 누구까지 포함해야 돼? 0까지 포함해야지. 근데 얘는 지금 동그라미 색칠해. 갔네 색칠해. 그럼 얘는 이거를 포함하면 이 값을 포함 안 하는 거잖아.
얘가 0이랑 같아버리면 0보다 크다가 되면서 0 포함 안 하게 되지. 난 0 포함해야 되잖아 우리는 내기가 되려면. 그럼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지 이렇게. 이거 찾을 수 있겠어? 요봐마. 다시. 요거까지는 이해된 것 같아. 네. 자, 누구까지 꼭 포함해야 돼. 누구까지 포함돼야 돼. 0까지 포함해야 되지.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을 수 있을까? 얘보다 크다야. 아 마이너스 0보다 크다 하면 0을 포함 안 하잖아. 맞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해줘야지 0을 포함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등호가 붙는 거지. 여기. 이해됐어? 이거 두 개 정리해보자. 시작. 위에 거 먼저 84번 먼저 정리해봐. 84번 시작. 활용은 미지수 세우고 미지수에 대한 식 두 개 세우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거기 88번 어떤 자연수의 2배에서 6을 뺀 수는 어떤 자연수의 2배에서 그럼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두면 미지수 세운 거고 그 다음 그거의 식을 세워보자. 맞춰서 어떤 자연수에서 2배를 한 거 그럼 2x가 되는 거지. 어떤 자연수 2배 한 건 거기서 6을 뺀 수는 9보다 얘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식 나왔고 그 다음에 27에서 그 자연수의 3배를 뺀 수 그럼 27에서 그 자연수의 3배를 뺀 수도 뭐보다? 9보다 작다라고 하는 두 개씩 나왔네. 이거 연립해서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런 게 아니라 뒤에 넘어가셔. 아니 뒤에 아니다. 이건 할 때 하자. 오늘 이거 프린트 하나 더 줄 거야. 이거 지금 너네 이거 수학이 너무 작아서 너무 적어서 연습 문제가.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절대값 이용한 거. 이제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해를 찾을 건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해 1번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중에서 어떤 부등식이 뭐 1보다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요런 모양.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부등식 안에 미지수가 다 있어. 아니 그 절대값 기호 안에 미지수가 다 있어. 절대값 바깥에 미지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부등식의 성질을 좀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값 안에만 미지수가 있고 절대값 제외한 나머지에는 미지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절대값 성질. 절대값이 5보다 작으려면 이 수 자체 x 더하기 3은 절대값이 5인 수 두 개를 생각하는 거야. 뭐 있어? 5랑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절대값이 5보다 작으려면 양수 5보다 작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음수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떠면 돼?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잖아. 그 수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수들인 거잖아. 이해됐니? 된 거 맞니? 그럼 이거 x의 범위 어떻게 찾아? 그럼 양변에 3 빼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게 절대값 x 더하기 3이 5보다 작을 경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또는 어떻게 돼 있으니?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1이 11보다 클 경우 절대값 11보다 크다. 그럼 얘는 절대값이 클 경우 절대값이 11인수 누구 있어? 11이랑 마이너스 11 있지. 그럼 양수에서는 2x 마이너스 1보다 양수 11은 크면 되지. 절대값 11보다 크려면 11보다 큰 수면 되잖아. 양수에서는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1보다는 어때야 될까? 작아야지. 얘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1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1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2x는 12보다 크다. 그럼 x는 6보다 크거나 또는 2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바로 요거의 해가 되는 것이다. 요거의.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다 있는 경우야. 이거는 그냥 절대값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된 거 맞나요? 그러면 91번
91번. 절대값 x-1이 뭐보다? 2보다 작다. 아유 쉽다. 2보다 작대. 5보다 작다. 그럼 x-1이라는 수는 양수 2보다는 작고 음수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 되잖아. 절대값이 2보다 작으려면. 이해됐어? 헷갈리네. 헷갈리네. 절대값이 2인수 2랑 마이너스 2지? 맞아. 2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돼. 그러면 얘랑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2보다 만약에 크면 얘가 만약에 2보다 커. 그럼 2보다 커야 되고 2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걸 좀 생각을 해주세요. 됐나요? 된 거 맞니? 이거만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는 2보다 작은 거 한번 찾아보시고 넘어가서 D를 넘어가시면 이제 93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93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바깥쪽에 이렇게 뭐 x 더하기 1이는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또 있어.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값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x 절대값 x-2는 2x-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아 그럼 이거는 x-2가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얘 마이너스 붙인 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x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절대값을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1번. 그럼 기준을 좀 정해줘야 돼. 기준. 범위를 좀 나눠서 이 절대값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경우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누구를 기준으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몇이야? 2를 기준으로. 왜냐면 절대값은 양수 음수는 0보다 작으면 음수고 0보다 크면 양수잖아. 만약 그 기준이 되는 건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거 x를 2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직선이 두 개로 나뉘잖아 지금.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2번 범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1번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2보다 작아. 그럼 x-2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될 때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x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 된 거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거 해는 내가 x가 어떤 범위에서 구하는 거였어? 2보다 작다라고 정한 범위에서 구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진짜 해는 x가 1보다는 크지만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라고 해줘야 돼? 2보다는 작다라고 범위를 딱 정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줘야 돼 마지막까지.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 두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러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때는 x-2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양수라는 거지. 맞니? 양수라는 거지? 그럼 양수일 때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게 절대값 자기 자신인 거네. 걔가 2x-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아니 마이너스 x는 1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얘는 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맞나요? 이해되니? 왜? 나 뭐 틀렸어? 아니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얘는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왔어. 2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공통범위 누구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서 진짜 해는 얘가 아니라 내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한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체가 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온 해가 이거고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온 이거 해가 이거지.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이제 1번이랑 2번 해를 구한 것을
좀 수직선에 나타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근데 이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 나타내는 거니까 뭐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씌우지 않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 되는 거 맞니? 안 된 거 같은데 유범이? 됐어요. 확실해? 조금 어려워 이거 부등식 푸는 거. 일단 기준 뭘로 잡아야 돼? 어떤 것을? 부등식 안에 있는 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 범위에 맞춰서 해를 구한 다음에 범위 설정한 범위까지 해가 되는 거야. 공통범위가. 얘도 이렇게 나눴어. 나눴는데 공통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얘의 범위랑 내가 구한 해의 공통범위. 이해되니? 하나 더 연습해보자. 같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 94번 해볼까? 절대값 x-1이 3x-1. 자, 이거 공통범위, 이거 범위가 중심이 되는 거 누구야? 기준 되는 거 1. 그러면 x가 1일 때 1보다 작다 범위 하나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 첫 번째, 두 번째 범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 양수, 음수니까 부등호 절대값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지. 주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유범아? 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3x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 x는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얘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이 내가 설정한 범위의 공통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얘랑 얘를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해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범위에서. 이해됐어? 두 번째는 이제 1보다 어떨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얘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지.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애는 거든. x-1보다 3x-1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는 0.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반대로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의 뭘 찾으라고? 공통범위가 해가 되는 거라 그랬어.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공통범위 누구야?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두 번째 범위에서의 진짜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첫 번째 범위에서의 해는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얘를 한 번에 수직선에 나타내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다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2분의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전체 해가 되는 것이다. 지우 이해되니? 상미 이해됐어? 요거까지는 됐어? x가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1보다 작아야 여기 그건 첫 번째 여기의 범위에서고 여기 이 범위까지 포함해서 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눴잖아. 1번 범위이거나 또는 2번 범위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1번 범위 해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상미야? 2번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에 합치는 거. 얘는 이거나 또는 이거인 거잖아. 해가. 이해됐어? 또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더 하는 거야. 수직선에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해와 또는 얘는 뭐야? 해가 뭐 나왔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이거나 또는 여기 범위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여기 범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걔를 굳이 두 개를 나누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합칠 수 있다고. 1보다 작다는 조건 여기도 있잖아. 근데 1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는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작다까지가 여기 범위고 여기까지고
여기 범위에다가 더하기 여기 더해주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 가 더해지는 거라고. 두 개 범위가. 범위가 두 개. 범위가 더해지면 지금 어떤 이 범위랑 더하기 이 범위는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면 이거 순서만 바꾸면 1보다 이렇게 같다 해서 얘가 지금 공통이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은데 x가 1보다는 좀 커야 돼. 맞아? 그럼 여기 1이 공통인 게 없어지고 이렇게만 남는 거라고. 이해돼? 안 된 거 같은데? 안 됐어. x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3보다 작다.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x가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크다. 또는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거 첫 번째 범위.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 범위. 4보다 크다. 여기 범위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나눠 쓰지 않고 여기가 3 연결되고 4 연결되면은 기차 연결되는 것처럼 얘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뭐라고 표현하면 돼? 1보다 x가 크고 4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된다니까?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된 거 같은데? 된 거 맞아? 여기서 다시 돌아와봐.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해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x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커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라 이건 또는이라고. 또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나 또는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주는 거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 둘 다 만족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1번이랑 2번이랑. 1보다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커야 되는 건 없잖아. 근데 그런 똑같 이게 동시에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 이거나 또는 얘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이 합쳐져 있는 전체 범위를 얘기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제 1 없애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한 번에 써도 된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되는 거 맞아? 이거만 이해되니? 좀 범위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범위가?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 범위는 등호를 붙여주고 첫 번째는 안 붙여주고. 아 여기에서? 네. 요거는 여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이거를 수 전체 x라는 이 전체 수의 범위를 1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만약 근데 이렇게 되면 틀려. x가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틀려. 왜 틀리면 뭐가 빠졌어? 어떨 때 빠졌어? 요거 봐봐 이거만.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뭐가 빠졌어? x가 1일 때가 빠졌잖아. 이해되니? 1일 때가 빠졌잖아.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꼭 범위를 등호를 붙여줘야 돼. 1이 꼭 포함돼야 되는 거. 그렇지. 왜냐면 전체 수의 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범위에서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되면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건데? 1일 때는 어떻게 할래? x가 1일 때요? 1일 때가 빠졌잖아 지금. 얘를 x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x가 1인 걸 제외하고 푼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럼 맞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렇게 제외할 거면은 세 번째 이렇게 풀 거냐면은 이게 등호를 둘 다 안 붙일 거다. 헷갈리니까 안 붙일 거다. 그럼 세 번째 x가 1일 때 이렇게 좀 생각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세 가지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 싫어. 이렇게 나누기 싫어. 그러면 어딘가 둘 중에 하나에는 부등호를 붙여줘야 돼.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붙여서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여기 이렇게 떼주던가. 등호를 만약에 나눌 게 여기다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줬으면은 여기에서는 빠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주던가. 어딘가에는 1이 등호가 붙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32분이네.